침투 마침 라디오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민호주님 사연입니다. 방침, 반가 침디라는 뜻입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말을 줄여 말하거나 단어의 앞뒤를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밥 먹? 이렇게 추임새를 달아요. 이 습관이 점점 이상해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TV 다른 것 좀 틀어봐 라고 말하면 티다틀? 이렇게 대답하고 엄마에게 엄마 치킨 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합니다. 치김이 그거죠. 김치 갖다 줘라는 뜻이죠. 엄마 튀김 갖다 줘. 이제 친구들까지 이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해서 더 고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맨착침도 이상한 습관이 많은 정상은 아니신 분인데 혹시 습관을 고친 경험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고치고 싶습니다. 정고. 나랑편 재밌게 보고 있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 놀랍게도 제가 한번 거쳐간 과정이고요. 자연스럽게 질리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R2D2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얼마 전부터 저에게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남자친구가 생긴 것인데요. 물론 축하해 드려야 할 일입니다만 문제는 남친분께서 자꾸 저와 친해지려 하는 겁니다. 저 또한 미드와 헐리우드 영화를 어릴 때부터 섭렵하여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면 Holy shit, Jesus! 를 외치는 등 누구보다 선진된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게 속으로는 사실 용납이 안 돼요. 영화를 많이 본 탓일까요? 내심 그분이 덴젤 워싱턴이나 리차드 기어 같은 멋있는 아저씨일지도? 라는 생각에 기대를 했지만 허허, 그분은 머리가 발라당까지는 아저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두가 해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계부가 생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좀 거부감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그쵸? 처음 보는 아저씨가 아빠처럼 이제 계속 하면은 본능적으로 좀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이제 계부나 계모의 이제 특징이 뭐냐? 괜히 이제 아이에게 미안해져서 잘해주려고 하는 게 힘이 들어가서 그걸 의식적으로 행하다 보니 받는 사람도 그게 의식적인 게 느껴져서 그게 이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제 마음을 표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마음만 골라서 정수만 뽑아가지고 느끼시면 어떨까?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만큼 내 어머니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럼 또 어머니가 또 사랑을 받으시고 또 서로 좋아하시면은 또 그게 또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본능적으로는 거부감이 들지만 조금은 어머니의 그 행복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면 좋겠습니다. 계부께서 아직 계부도 아니죠, 사실은. 되게 저 혼자 김칫국 마셨네. 남자친구죠. 어머니 남자친구분과 사이가 이제 돈독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고 좀 너른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AAAAAA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약간 차은우를 닮은 33 평범한 수학 강사예요. 새벽에 일을 하면서 침투부를 재생해놓고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침착맨님 덕분에 쓸쓸하지 않게 일하며 항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침투부에 올라온 이상형 월드컵 원피스 편 때문입니다. 침디의 컨텐츠를 100% 즐기고자 원피스를 1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강 누가 누군지는 알아야 침디의 침소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한 것인데 아니 이게 90권이 넘는 만화책인 거예요. 지금 토니토니 초파 나오는 부분을 읽고 있는 중인데 눈물이 자꾸 흐르네요.
침디께 여쭙니다.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언제쯤 이상형 월드컵 원피스 편을 즐길 날이 올까요? 가로치고 주펄님 사랑해요. 가로 닫고. 정확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 죽는가? 맹독수프를 마셨을 때죠.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그립고 해도 그 기억은 점점 휘발되어서 잊혀지는 게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더더욱 그 오래 사는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뭐 수명 다해서 죽으면 죽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조금씩 삶의 미련 같은 게 좀 생긴달까? 좀 오래 살고 싶달까? 뭐 그 거의 뭐 전제 조건으로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이제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기 이럴 때는 또 염세적이 되잖아요. 또 그때랑 또 생각이 또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죽으면 죽는 겁니다. 맹독스프 마시면은 죽는 거예요. 자, 농담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침투부를 보다가 침디가 경주이씨 익제공파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지 뭡니까? 저도 경주이씨 익제공파거든요. 병자돌림이시니까 45대 손이신 듯한데 저는 우자돌림이라 38대 손입니다. 아, 우자면은 되게 위쪽인 것 같은데, 그쵸? 38대 손이면은. 그래서 말인데 나이는 침디가 훨씬 많아도 학년은 제가 한참 위입니다. 병건동생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그럼 병건동생 고상혀? 저희 윗대가 이제 제자 돌림이고, 그 윗대가 우자, 내가 알기로는 43세 손이 우자 돌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할아버지 뻘을 만났었는데 그게 우자 돌림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38세인가? 아무튼 집안 어른을 만났고 저는 그 참 반갑고, 하지만 저는 이제 집안 인정 안 합니다. 이런 거 제가 인정해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님은 우자 돌림이라 38세 순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농담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형 고생하시고 건강하시고 저 뭐야 어디 종가에다가 돈 많이 보내시고. 자, 치오스 맴맴님 사연입니다. 침착맨님 제가요 제주도에 어떤 흑돼지 고깃집을 갔는데요. 글쎄 방장님의 사인이 떡하니 붙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분들의 사인은 매직 5월 네임펜으로 잘 보이게 써주셨는데 방장님은 열받게 얇은 볼펜으로 쓰셔서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 집이 별로 맛없어서 사인해주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뭐든 맛없게 드시는 침디 기억에 남는 와 전마탱 맛집은 뭘까요? 여기군요.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얇게 쓰고 싶어서 썼을 것 같아요? 그냥 주는 펜 아무거나 잡고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주는 펜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고, 여기 지금 저도 얼핏 기억이 납니다. 이게 되게 좀 옛날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2018년도로 돼 있지? 최근에 갔을 땐가? 옛날이 아니네. 여기 기억나요. 그 제주도 시내에 있는데 거기죠? 여기 맛있어요. 맛있고 비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진짜 맛있었던 음식, 엊그저께 유연수 셰프님 그 식당에 갔어요. 왜 갔냐면은 김풍 작가님 결혼식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된장을 활용해서 만든 요리들이 나왔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된장 맛이 되게 세게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맛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지만 최근에 먹었던 맛있는 집은 그게 생각나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추희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25살 대학생입니다. 요즘 저는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어서 고민이에요. 며칠 전에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는다는 게 냉장고에 넣어서 본의 아니게 냉장고를 열 때면 제 땀 냄새와 조우를 해야 했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티셔츠와 팬티를 입는 게 아니라 티셔츠에 양말을 신었습니다. 양말 두 짝을 다 신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변태가 아닙니다. 그 밖에도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중에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찾는다든지 머리를 감는데 바디워시를 짜거나 국을 젓가락으로 먹는 등 갈수록 건망증이 심해짐을 느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침디는 이런 건망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한마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을 젓가락으로 어떻게 먹는 거야? 젓가락으로 국을 뜨려고 할 때 이미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국을 젓가락으로 먹어요. 실제로. 건더기만 골라 먹어요. 왜냐? 숟가락으로 바깥 끼기 귀찮아서. 장비 교체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젓가락으로 밥 푸고 젓가락으로 반찬 먹고 젓가락으로 국 먹어요. 그럼 이제 건더기 이제 다 먹으면 이제 국물 남죠? 몰아서 먹어요. 국물을. 마셔요 그냥. 그래가지고 전 국을 안 떠먹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아니죠. 이거 해결을 해드려야죠. 건망증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건망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틀 전 기억은 거의 안 나요. 어저께 일은 가물가물하고 이틀 전부터는 아예 기억이 잘 안 나. 그리고 기억들이 이제 남잖아? 몇몇 개는 결정이 되어서 남는데 진짜 씨잘데기 없는 기억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월드컵을 할 때 막 이런저런 막 디테일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다 씨잘데기 없는 기억 안 해도 되는 것만 골라서 기억을 하는 그런 게 좀 많을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고 진짜 씨잘데기 없는 거 기억 안 해도 되는 것만 저장을 해놨어요. 그게 되게 조그맣게 결정화 돼가지고 남아있어요. 요로결석처럼 결석이 돼가지고 조금씩 제 기억 속에 박혀있어요. 그래서 그 결석들이 뇌로결석이라고 해야 되나? 뇌로결석이 박혀가지고 원활한 생각을 하는데 방해가 돼. 막혀. 생각길이 막혀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뇌로결석 때문에 생각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서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말을 한다거나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요로결석이 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다음 사연입니다. 프리파 랄랄라님 사연이에요. 내년 1월부터 일하게 될 예비 직딩입니다. 즉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최근 한 달간 집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침투부를 정주행 중이었고요. 아 이건 아닌데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태생적 집돌이라 이런 생활이 좋지만 뭔가 시간을 이렇게 날려버리면 나중에 후회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고민입니다. 앞으로 다시 없을 여유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치맥에 2개월 반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20대를 통으로 게임하면서 보냈어요. 만화 그리는 거 빼고는 다 게임하면서 보냈어. 밖에를 거의 안 나갔어. 잘 안 나갔어.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20대 때 추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나이는 37인데 27이라고 봐도 돼요. 아니다. 미성년자 때도 컴퓨터만 했으니까 사실상 7살 정도라고 봐도 돼요. 본격적인 밖에 나가고 사람 만나고 하는 거 한 이제 7년차? 7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띵까띵까하게 놀면은 저같이 된다는 거. 저같이 이제 추억이 없어진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한테 2개월 반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저는 삼국지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킹반네님 사연입니다. 침하 서울 사는 21살 침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병이 있어 사연을 남겨봅니다. 바로 음료수 개빨리 처마셔버리는 병인데요.
음료수를 사면 두세 입 만에 다 마셔버리는 병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병 때문에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 남들보다 2배 이상의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카페에서 음료 하나 시키고 한두 시간은 앉아있다 오지만 저는 15분 만에 다 마시고 또 음료를 시키게 됩니다. 침디가 방송 중에 커피 하나를 지독하게 오래 드시길래 비법을 여쭈어 봅니다. 저는 놀랍게도 오래 먹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음료수 개차 빨리 마셔버리는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얼음까지 다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얼음을 맨날 씹어 먹는 습관이 생겼어. 남들은 다 음료수 마실 때 나는 커피 다 마시고 남은 게 얼음밖에 없으니까 얼음을 계속 씹어. 이게 버릇이 됐어. 그래서 나중에는 얼음만 먹어. 얼음 먹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중에 커피를 하나를 이제 지독하게 오래 먹는다고 하시는데 그거 3잔어치 탄 거예요, 한 번에. 그 멀록 머그컵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3잔어치 탄 거야. 그래서 오래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킹반네님은 이제 21살이시니까 아직 좀 20대가 많이 남았잖아요. 얼음 먹는 습관을 꾸준히 들이시면은 남들 한 잔 마실 때 충분히 한 잔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랑 계속 같이 다니다 보면은 친구들이 이제 얼음을 줘요, 저한테. 음료수 다 먹고, 아니 커피 다 먹고 얼음을 따로 줘요. 씹으라고. 무슨 개껌 주듯이. 그러면 그걸로 또 한동안 날 수 있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주흥건님 사연이에요. 침디 제 랩을 좀 들어주실래요? 아, 아래 랩을 이렇게 잔뜩 써놓으셨네요. 침착맨은 탈모, 계속해서 마모, 되고 있어 미모, 트와이스 모모처럼 보여 무모, 한 드립은 노노, 침착맨은 무모, 계속 머리 빠져, 그러다가 자빠져. 조심해도 빠져, 눈치채고 빠져, 침착맨에 빠져, 나는 침착맨 빠져, 당근 빠따줘. 침착맨은 칙칙, 눈은 왠지 침침, 안녕 오늘 좋은 아침, 저기 기차 칙칙, 폭폭하며 규칙을 지키고 있지, 침착맨에게 먹칠 하지 않기 마치 피카소가 된 것 같이 나대지는 않지, 침착맨은 치치 애교를 부리지. 미친놈인가? 대단하고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이제 이거는 스포가 되겠지만 지금 또 제가 또 딩고 프리스타일 MBC 또 이쪽 이제 협업하는 곳에서 또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제 작품을 한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오리지널 어떤 곡 같은 걸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이거랑 좀 이 노래랑 비교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타우렌 회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한글날 특집 이완용이 사연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그 뒷이야기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완용이 아시죠? 조용히 해라 이완용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왜 이완용이라고 이름이 이완용이에요. 개 이름이. 그래서 할머니가 조용히 해라 이완용아! 그래서 왜 이완용이냐고 하니까 이장 할아버지가 키우는 개가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야가 이완용이어유 해서 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잘못 들은 거였어요. 얘가 애완용이어유 해서 이렇게 준 거였다는 거. 그런 사건이 있었죠. 뒷이야기 2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애완견 얘기를 들은 저는 그래도 이장님이 애완견도 주시고 좋은 분이시네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께서 이장네 한파가 기르던 것이 새끼를 겁나게 쳐불었단께 가중에 째까는 시바를 데려온겨 라고 하셨습니다. 한바? 시바? 이 강아지는 시바견이 아니라 치와와인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표정의 저를 이완용이와 놀고 계신 아버지께서 빤히 보시더니 진도에서는 자식을 첫째는 한바, 둘째는 두바, 셋째는 시바, 넷째는 니바 이렇게 센다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한바, 둘째는 두바, 셋째는 시바, 넷째는 니바. 할머니의 얘기를 해석하면 이장님 댁 장남이 기르던 강아지가 새끼를 많이 낳아
그 중에 조그만 셋째 강아지를 데려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내 한바가 기르던 것이 새끼를 겁나게 쳐불었단께 가중에 쬐깐한 시바를 데려온겨. 그러니까 그쵸, 한바 이장내 장남이 기르던 강아지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셋째 강아지를 데려왔다는 뜻. 사투리가 참 심오하구나라는 생각을 곱씹으면서 할머니와 TV를 시청하고 있었더랬죠. 그때 한 정치인을 보고 할머니께서 몸매 저놈이 씨바구만 그자! 라고 하셨고, 저는 씨바는 셋째라는 뜻을 오늘 배웠기에 할머니 저분 장남인 줄 알았는데 셋째였어요? 라고 물었는데 뭔 소리야 씨바 저놈이 연병할 씨바를 놈이란께! 라고 너무 매몰차게 그분 욕을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치인이 나와서 욕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거는 어떻게 알았죠? 저 정치인이 장남이라는 건? 할머니 저분은 장남인 줄 알았는데 셋째였어요? 뭔 소리요! 씨발 저놈이 연병할 씨발은 놈이란께! 요거는 잘 짜여진 각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그쵸? 아니 정치인이 장남인지 셋째인지는 어떻게 알아, 그쵸? 하지만 웃겼으니까 무죄고요. 진도에서는 이게 한바, 두바, 시바, 디바. 이분은 자꾸 컬투쇼에 보내야 되는 사연을 왜 저한테 이게 보내주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거기다 보내면은 상금도 타시고 할 텐데. 아마 이렇게 보내면 아마 이럴 것 같은데요. 7만 원이요, 8만 원이요, 8만 원이요, 8만 원. 자, 여기까지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의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자, 문제예요. 발이 유명한 사람은 뭘까요?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획조나 찰조 흡혈거인 비두마 묘기계. 야, 벌써 웃으면 어떡해 임마.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사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답을 말해야지 웃어야지 임마. 핑탕후르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사장님 목이 너무 막힐 것 같습니다. 옵카페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럼 상수역 2번 출구 옥카페로 가겠습니다. 애벌레밥도 맛있어. 질풍 샌드위치도 맛있어. 이 안에 김풍이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바람이야. 저 김풍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 보장. 본 음식들은 2입 이상 먹으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판을 확인해 주세요. 옥카페 스타일 옥카페 스타일.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리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소.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해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이자카야 카드는 정말 맛있어.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와인카드! 와인카드! 뒷블럭에 있어요. 와인카드! 비스트로! 법인카드 그거요! 진창남, 진창남, 진짜 진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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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창남. Yeah!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가 11시 49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죠. 발이 유명한 사람은 뭘까요?
정답이었어요. 정답은요. 발이 유명한 사람. 바로 바리스타겠죠? 뭐야? 왜 아무도 안 웃어? 종수야, 안 웃겨? 종수야, 안 웃긴가 봅니다. 이상하다. 발이 유명한 사람은 바리스타인데 왜 안 웃기지? 그럼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음이 의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오늘은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딜 좀 다녀왔습니다. 평안한 아침일 줄 알았는데 킹받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무슨 전쟁이라도 났는지 군장 마냥 너무나도 큰 가방을 뒤로 메고서는 지하철 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준내 많은데 가방도 겁나 크니 저는 준내 겁나 킹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소시민인 저는 그냥 조용히 내렸답니다. 좁은 공간에서 가방을 뒤로 메셨다면 가급적 앞으로 메시어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날편에 공익광고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공익광고도 꼭 만들어서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가방을 엄청 큰 걸 뒤로 메고 지하철 문 앞에 당당히 서 있어가지고 지나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뭐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사연이었어요. 공익광고도 한번 이제 주호민 작가님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익광고가 더 좋죠. 뭐 돈도 안 되는 이 광고, 상품 광고, 뭐 이런 거 제품 광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돈도 안 되는 거 뜻이라도 좋은 공익광고를 하는 게 침투부 왕날편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방이 엄청 큰 가방이 있더라고. 무슨 배낭여행용 가방 같은 게 있어. 뭔지 알아요? 엄청 커. 사람 키만한 가방이 있어. 그런 거 메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 실제 배낭여행 다니시는 분인가? 산악인용 가방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 남자 여자가 그렇게 다녀. 커플로 다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것 같더라고. 자, 다음 사연입니다. KMK님 사연이에요. 얼마 전 마구마구 리마스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흥미를 느껴 저도 설치했습니다. 주는 보상을 받아 팀을 맞추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상대 투수는 느림의 미학 아리랑볼 느린 구속이 매력적인 유희관 선수였습니다. 저는 초구를 받고는 너무 어이없어서 게임을 꺼버렸습니다. 아니 유희관이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던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직도 그 강속구가 떠올라서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구마구로 했던 게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침착맨님은 어떻게 그 게임을 계속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게임은 현실과 다르니까 게임이겠죠. 마구마구에서는요. 흑마구로 유명한 성준 선수도 150km 이상씩 꽂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유희관 선수만 뭐 특별히 빠른 게 아니니까 여기는 다 빨라요.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유희관 선수의 그 진가를 못 느끼신 것 같아요. 유희관 선수가 이제 속성 받고 풀샷으로 직구를 던지면 160도 넘습니다. 징징대지 마세요. 유희관 선수 165까지도 나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절부절맨님의 사연이에요. 침디! 친구랑 대판 싸우고 나서 착잡해서 글을 남겨요. 그 녀석은요. 7년 이상 알고 지낸 오랜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장난 스타일이 사람을 놀리고 약올리는 식인데 분명 재밌긴 재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인싸기도 하고요. 그에 반해 전 기분 나쁜 장난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서로 기분이 상할 만큼 장난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왔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가 자꾸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선 넘는 장난 좀 치지 말라고 말을 해도 듣질 않고 결국 참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제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그 친구는 절 과민 반응이라고 하고 저는 친구를 무례한이라고 하며 서로 대판 싸웠습니다. 평소에도 그 친구는 친구끼리 이러고 놀지 칭찬 대결이라도 하랴?
라고 하고 저는 친구라고 해도 선은 지키면서 장난을 쳐야지 라고 하며 서로 친구끼리 장난치는 거에 대한 의견으로 대립해왔습니다. 침디는 친구끼리의 장난과 그 선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고민이에요. 에휴. 이거는 저는 이제 제 성격상 이렇게 막 친구끼리 막 선 넘어서 장난치고 이런 거 극혐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그 선을 지켜야 되고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는 막 할 말도 못하고 막 강제적으로 예의 바르게 하면서 친한 사람한테는 받아준다는 명목하에 하고 막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대가리를 깨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을 넘어서 그냥 대가리를 깨버려야 돼요. 저부터 깨라고요? 저 정수리 깨졌잖아요. 뭐 직박 형님이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요? 네가 할 소리는 아니라고요? 형이 뭘 알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14번째 사연입니다. 너구리님의 사연이에요. 침하 안녕하세요 침디.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국밥으로 변경되었잖아요. 1국밥에 옛날에는 5,000원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사는 동네 국밥은 무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아니 광역시도 아니고 그냥 지방 작은 촌 동네인데 국밥집을 몇 군데 돌아다녀봐도 무슨 짠 거 마냥 모두 8,000원이더라고요. 보통 국밥이 가성비의 끝판왕 음식이라고 불리며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서민들이 찾는 그 음식인 국밥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창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철대로 국밥 뚝배기를 깨버리고 싶어지는데 어떡하죠? 그 창렬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세요. 예. 그 김창렬님이 명품 도시락도 출시하셨고 이제는 호민했다라고 해주시면 호민했다라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국밥이 요즘 한 8,000원 하잖아요. 그쵸? 요즘 8,000원 하는데 많던데? 물론 8,000원이 싼 건 아니야. 국밥 중에서. 국밥도 막 한 7,000원도 있어. 근데 8,000원도 있더라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인지하지 못했는데 가격이 어느새 이렇게 비싸진 음식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짜장면이에요. 옛날에 진짜 그냥 싼 음식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그냥 다른 음식하고 비슷하게 가격이 붙었어. 근데 이게 뭐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옛날에 너무 비정상적이었거든요. 옛날에 말도 안 되게 쌌어. 진짜 막 한 2,000원, 1,500원 막 이랬어. 막 심한 데는.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 먹으면서 야 이것만 왜 이렇게 비싸지? 왜 중국집만 싸는 거야?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근데 이게 어느샌가부터 쓱 올라가더니 맞춰졌어. 근데 이걸 인지를 못해. 왜냐면 이게 정상이니까. 정상이 된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어.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짜장면이 되게 비싸졌네. 아무튼 근데 이제 뭐 8,000원 이렇게 뭐 비싸다고 하시는데 진짜 비싼 데는 따로 있어요. 직박이 형님 치과 뒤쪽에 이제 반갑다 하대포라고 이제 고깃집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맛있는데 좀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직박이 형님이 언제 한번 그 동생들 다 끌고 가가지고 뭐랄까 형님 된 어떤 그 포스를 풍기면서 여기 맛있다고 하면서 이제 한 8명? 10명 정도 데려갔었나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었죠. 그래서 양껏 먹고 나왔는데 70만 원인가 나왔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또 우리의 또 직박이 형님 흔쾌히 70만 원 일시불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모두 3초간 박수. 자, 다음 사연입니다. 라로 이형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침디. 고민 하나 보내봅니다. 한국인이 모두 사랑하는 침착맨의 어두운 과거인 이말년 작가 시절 만화를 좋아하는 팬입니다. 얼마 전 한글날 특집 사연을 읽던 중 떠오른 게 있었으니
바로 이말년 시리즈 1에 수록된 인생의 무게편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편만 존재하고 후속편이 없는 전설의 에피소드로 하편은 제가 화요일날 예비군 체험을 하고 온 뒤 그리겠습니다 라고 작가의 말에 남기고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 그 에피소드. 랑뚜님의 SM플레이어 24화에 인생의 무게 하편을 그려주셨지만 전 오리지널 인생의 무게 하편을 보고 싶습니다. 즉 인생의 무게 하편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다음 차기작을 기다리며 사연을 마칩니다. 바이침디 이말년 시리즈 1편은 사인회에서 샀는데 책에 사인하실 때 제 이름을 틀리게 쓰셨더라고요. 이거 AS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튼 그때는 소심해서 말을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말해봅니다. 일단 인생의 무게 하편을 그려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만화를 그릴 거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만화를 연재할 거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틀리게 쓴 거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제 체면을 좀 살려주시려면 개명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입장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또 틀리게 썼다고 하면 좀 사회에 뭐 낯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그냥 개명 신청으로 제가 맞는 걸로 해주시면 어떨까. 소영 1호 팬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짐디. 패션의 유행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집에 꽁꽁 처박아 두었던 옷들을 모두 꺼내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옷가지들이 몇 개 있었어요. 초딩 때 유행했던 파란색의 형광분홍 줄이는 아디다스 저지와 그 밑에 꼭 받쳐 입어야만 했던 백바지, 되도 않는 연한 청색 오브 바지에 상의는 깔별로 사놓은 나그랑티, 새빨간색 민트색 한아름송이 야삼, 그리고 패딩은 무조건 노란색, 빨간색을 입었던 그때 그 감성. 학교 일진들 눈치 봐가면서 입었던 옷인데 지금은 입기도 민망한 이 옷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옷들을 유행시킨 걸까요? 침대는 이런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압니다. 윤단백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패션의 시작은 윤단백이 했다는 거. 그리고 윤단백 씨가 브랜드를 런칭했다는 거. 네이버 그 스토어에 윤단백 맨투맨 검색하시면은 제품이 나온다는 거. 윤서방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는 거.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윤서방이 저랑 붙어 먹어야지. 집안 식구인데.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엄근진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요새 굉장히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남들 자는 만큼 자도 너무 피곤해서 만일을 대비해 맞춰놓은 여러 개의 알람 중 가장 늦은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납니다. 사연 중간에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채팅창에 와 계신 매직박 철민수심 회원님은 지금 곧바로 넷마블 마구마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계정을 새로 파시고 블랙카드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팅이 다 되면 3명이서 3대3 마구마구 여행을 떠날 예정이오니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녀는 잠꾸러기라고요? 허허, 저는 남자입니다. 혹시 모르죠? 제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을지도. 여튼 늘 아슬아슬하게 아침 출근 시간 줄타기를 하는 저는 오늘따라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여유있게 출발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빠듯한 시간에 화장실 갈 여유조차 없어서 그냥 일단 출발했어요. 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요. 더 이상 참다가는 김성애님처럼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하는 수 없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해결을 했어요. 결국 지각을 했고 직속 선임분의 따끔한 충고를 듣고는 맨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잠만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각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 지각왕 침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와 어떤 미디어의 그 폭력적인 미디어의 만행
악마의 편집 뭐 이런 거에 희생된 뭐 그런 프레임 씌우기에 당한 거죠 사실은. 제가 저만큼 지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분 지각한 거 막 한 무슨 막 30분 50분 늦은 걸로 막 프레임 씌워가지고 참 세상이 참 이렇습니다. 이게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그 폭력적일 그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제가 직접 체험해봐서 알고요. 진짜 뉴스 하지 말라고요? 제 입이 비뚤어졌어도 진짜 뉴스는 해야겠습니다. 진짜 억울해요. 진짜 이 지가광 타이틀 저 항상 그 종수야 내가 그 촬영할 때 보면은 항상 5시간씩 일찍 오잖아. 그치?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상중님의 사연입니다. 그 채팅창 매니저님, 그 마쿠난니님, 그 구라치지마라고 치셨는데 좀 밴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진실된 말 하는 사람들은 다 밴해주세요. 침상중님의 사연입니다. 언론의 폭력성을 좀 알게 됐고, 언론을 장악당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고. 안녕하세요 침디, 30이 넘어가는 민방위입니다.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제가 코를 심하게 고는지 잘 몰랐는데 가끔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같이 잘 때면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고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결혼을 할 리는 없지만 만약 결혼을 한다면 제 코골이는 이혼 사유의 과실 100%라고 제발 좀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합니다. 철면수신님이 양압기 쓰라고 합니다. 철면수신님이 그 권유하는 양압기 뭐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효과가 좋나 봅니다. 코 고는 소리 냈다가 지금 입천장 다 까졌어요 지금. 철면수신님이 개강추라고 합니다. 자다가 코 곤다고 철퇴로 맞기는 싫은데 어떡하지요?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코골이 수술 받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데 너무나 무섭네요. 도와주세요 침디. 혹시 여기 지금 채팅창에 계신 철면수신 회원님이 양압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얌얌은 아는데 얌얌기 아니에요 혹시? 성태기 아니야? 성태기? 수술보다 좋다고 합니다. 아니, 설명을 해달라니까 수술보다 좋다고.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다는 건가? 코 1도 안 곤다고 합니다. 아무튼 야밥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그 야밥기도 윤담백 그 홈쇼핑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윤담백 띄고 맨투맨 검색하시면 야밥기 사실 수 있습니다. 썩은 고기만을 찾아 어슬님의 사연입니다. 아니 붙어 먹어도 윤담백하고 붙어 먹어야지. 왜 철면수심하고 붙어 먹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휴학하고 알바하는 23 개청자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은밀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버려진 음식만 보면 먹고 싶어지는 제 변태적인 식욕입니다. 그 시작은 초딩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된 곱게 놓여있던 고래밥이었고 살면서 삼시세끼 걱정을 해본 적이 없음에도 이 버릇은 사라지기는커녕 긴 세월을 바친 고등교육을 비웃듯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정상인처럼 잘 참고 살았는데 PC방 알바하면서 이 욕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군웅알거 뺨치는 메뉴와 대학가의 배고픈 청춘들이 마구잡이로 시키고 남기는 잔반들은 저를 계속해서 욕구의 한계치까지 몰아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밥을 시켜서 주면 안 먹어요. 꼭 먹다 남긴 거에만 충동을 느껴요. 먹고 싶다는 충동을. 그럼 그냥 몰래 처먹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저희 PC방은 2명이 파트너로 12시간 동안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남기는지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곰팡이로 태어나지 못한 운명을 탓하며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근데 남기는 게 더 맛있긴 해요. 저도 이제 그 안산 살 때
치킨집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킨을 이제 먹으면은 손님들이 치킨을 남겨요. 남기면은 이제 그 치킨 딱 먹기 좋게 어떻게 딱 그 뼈 없는 치킨 보면은 이렇게 딱 알맹이만 톡톡톡 남아있잖아. 완자처럼. 그게 너무 맛있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갖다 놓으면서 하나씩 집어 먹으면은 그게 또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먹다 남기고 3시간 뒤에 먹으면 되겠다고 이제 철면수심님이 하셨는데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썩은 고기만을 찾아 이슬님에게 좀 충고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철면수심 집 앞에는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남깁니다. 다 먹어요. WS3036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는 악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 왜? 웃겼잖아. 안 웃겨? 웃기지 너도? 자기도 웃으면서 뭐. 참다가 터졌구만. 그만 웃어. 나 진행해야 돼. 하나 남았어 사연. 하나 남았어.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부터 문제였지만 최근 여러 사건들로 인해 악플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악의적인 인터넷 채팅이나 댓글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악의적인 글을 쓰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거짓 정보를 적어서 남을 깎아내리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데 침대는 악플을 견디고 이겨내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물론 침착맨님 본인은 무덤덤하시겠지만 본인 주변에게 나는 선 넘는 댓글을 보거나 상처받는 경우를 보셨으리라 생각하기에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뭐 악플에 관련해서는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새롭고 신선한 게 악플이라고 생각하고 욕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구태의연한 그런 표현들로 욕을 해도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악플입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티를 안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티를 안 낸다고 해서 마음이 받는 상처까지 이게 무딘 건 아니지요, 사실은. 하지만 저는 이제 또 어른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감내한다는 거. 그만큼 이제 어른적인 모습,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보여줬다는 거.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준 거죠,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문제가 크지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뭐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서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냥 먹어야 된다. 욕을 하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 그냥 더러워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10월 29일 화요일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직박 회원님과 철민수심 회원님은 그 준비가 되셨으면은 접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은 6호 침투부소자님이 추려주셨고요.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따 띠띠띠띠띠띠띠띠띠 귀한 노사여여는 주건 고백전 아찰조 흩털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염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부터 핑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소.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 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